도강파 넘버 3도만. 아, 이거 어떤 개새끼 넘버 2요. 네, 안녕하세요. 오토카미가즈입니다. 다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그래도 신차는 꾸준히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전기차 버전인 제네시스 EV와 제네시스 JW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선 2020년 제네시스의 첫 SUV인 GV80이 선보였지만 프리미엄, 아니 럭셔리라는 단어조차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과 내구성 및 조립 상태를 보이면서 디젤은 일시적 출시 중단을 맞이하였고 가솔린마저도 여러가지 결함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뒤를 G80이 똑같은 결함을 보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테슬라 청정지역으로 알려졌던 한국과 일본에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면서 전기차는 고급차가 될 수 없는 하이브리드의 아성에 가려져 아직은 시기상조란 말을 무색하게 압도적인 판매와 품절 상태를 보이고 있죠. 이에 현대차는 서둘러서 전기차의 브랜드 독립을 선언하고 아이오닉이라는 명칭으로 돌아왔으나 시대의 흐름은 B 세그먼트나 C 세그먼트의 전기차보다도 D 세그먼트나 D 플러스 세그먼트에 대한 고급 전기차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눈치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최근 테슬라의 판매율이 1598%에 엄청나게 상승한 7080대를 판매하여 1위를 하였고요. 이는 전체 판매량의 43%입니다. 그 중에서 모델 3는 물량이 없어서 못판 실정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 비율은 40% 이상 감소한 4877대입니다. 현대차가 국내에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방심한 테슬라가 너무나도 급성장한 모습에 당황한 듯 G80 스포츠를 먼저 내보이는 것이 아닌 고급 전기차 시장에 승부수를 띄우려고 하는 것이죠. 최근 3세대 G80을 공개하면서 브랜드 띄우기에 나선 제네시스가 2021년 6월쯤 출시를 예정으로 새로운 형태의 SUV 전기차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울산 공장에서는 전기차 공장 생산 라인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코드네임 JWEV로 알려진 제네시스 전기차로 연간 22,000여 대를 생산을 목표로 도로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고요. 참고로 G80 EV의 연간 생산 목표는 6,600여 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세단보다는 SUV 판매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세단의 G80 EV보다는 세계적 유행을 타고 있는 CUV인 JWEV에 더 큰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플랫폼은 GMP, 즉 일렉트로닉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입니다. 현대차가 차세대 전기차를 위해 개발한 모듈형 플랫폼으로서 차급에 따라서 배터리 용량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대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국내 기준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달릴 수 있게 하고 전기차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충전 부분도 초고속 충전소를 이용하여 20분 만에 최대 80%를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캐딜락의 고급 전기차인 리릭이 테슬라 모델 S를 능가하는 거리, 즉 테슬라는 미국 현지로 모델 S가 660km를 달린다고 이제 나와 있고요. 한국 복합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486km입니다. 리릭은 한국 복합 기준 500km에서 약간 오버된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가격은 1억이 충분히 넘어갈 전망이죠. 이러한 가격 정책 때문에 미국의 루시드는 제2의 테슬라를 표방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마케팅을 벤치마킹하면서 루시드 에어라는 제품을 선보였는데 미국 주행거리 기준 832km까지 달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한국 기준으로는 600여 km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추후에 자세히 다루겠고요. 제네시스의 이번 모델은 전기차 시장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 모델 S와 X를 비롯하여 벤츠와 아우디, 제규어, 포르쉐 등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전기차에 동등한 시점에서 출발하여 브랜드 이미지에 변화를 주기 위한 중요한 모델이죠. 우선 제네시스 G80 EV가 테스트카 스파이샷을 보자면 3세대 G80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고요. 머플러 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보였는데 아무래도 머플러 팁을 디자인적인 요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G80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GV80 EV의 테스트카는 위장막으로 덮여져 있지만은 접시형 19인치 휠과 쿼드램프 및 리어램프는 가솔린 버전과 동등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크레스트 그릴의 어떤 웅장함이 EV에서는 무언가 너무 단조롭습니다. 현재 저대로 출시가 된다면 제네시스의 신형 디자인, 그 디자인의 아이덴티티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 크레스트 그릴의 웅장함이 저렇게 단순하게 박혀져 있는 상태로서의 모양이나 우레탄이나 플라스틱 같은 소재의 마름모만 적용한 형상이면
비지원적 요소가 상당히 감소할 것 같아요. 국내에서 포착된 경우 막혀있는 크리스트 그릴 위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처럼 크롬이 더 씌워져 고급스럽게 바뀐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캐딜라의 전기차인 리릭처럼 그릴에 테두리에 LED를 넣어서 테슬라의 단조로움과 심플함과는 다른 화려함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휠 부분을 보면 기존의 전기차와는 달리 꽉 막혀있는 전기차 특유의 휠이 아닌 내연기관과 같이 멋진 알로이 휠을 장착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번 신형 EG80 EV에서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이오닉 같은 일반 전기차 배터리는 SK 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고, 지난 5월 중순에 삼성 SDI 배터리가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확정이 아닌 가운데 삼성 SDI는 각형으로 되거나 원통형으로 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지만 BMW라든지 그런 데 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는 파우치형으로서 제작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LG 및 SK의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부터는 고가의 전기차에 대해서 국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테슬라 모델 S와 벤츠 EQC, 제규어 랜드로버 아이페이스 등 국내외 7개의 차종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의 예상 가격은 6천에서 7천 사이 가격으로 환경부에서 고가 전기차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아마 제니스의 가격 정책에 따라서 승부처가 갈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폭 넓게 사용한다면은 8천만원 선까지 환경부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선에 딱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식은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은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협업하여 개발된다는 것이죠.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은 차량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제조사가 지정한 조건에서 스스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로써 다양한 최신 안전기술이 탑재될 예정이고요. JW EV 차량에 대해서는 크기가 GV80 격이 아닌 GV70 정도 수준에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G70 가로폭 크기는 약 산타페 정도로 보고 있으며, 후륜구동 특성상 실내 크기는 산타페보다 더 작을 거라는 의견이죠. 특히 루프라인을 보면은 SUV 라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XM3 같은 크로스오버, 이 뭔 개소리야! 죄송합니다. 좀 급이 다른 차인데 벤츠 GLE 같은 쿠페형 크로스오버 형태 CUV로 보입니다. 전면부는 제니스의 5격형 크레스트 그릴이 GV80보단 작은 모습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고, 상부 형상의 헤드라이트가 보이는데 페이스리프트한 SM6처럼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형식으로 예상되어집니다. 2021년 6월 출시를 목표로 하는데, 현대 아이오닉 45 EV 차량과 달리 고성능을 지향하는 모델이어서 다른 포스를 자랑하죠. 경쟁차적으로는 테슬라 모델 Y, 아우디 Q4, e-트론 등 프리미엄 전기차 라인들과 경쟁할 것으로 보이고, 제니스 자체 모델인 JW를 시작으로 GV70 EV 등 향후 신차 라인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차 업계 혁신으로 아이콘으로서 전기차 바람을 일으킨 가운데 마감 품질 불량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타야 한다는 생각이 자라잡았죠. 품질 조사로는 하위권에 머물지만은 특유의 애플 아이폰처럼 자동차 업계 아이폰 같은 혁신의 이미지가 강하고, 업그레이드를 통한 차량의 구동 세팅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분으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한 업데이트를 통하여서 차량의 어떤 세팅도 그렇지만은 좀 더 효율적인 배터리 성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강점이죠. 우선 현대차 그룹은 서울 주요 도시와 휴게소에 약 12곳 이상 초고속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밝혀져 왔는데, 전기차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현대차의 추진력이라면은 전기차의 큰 단점인 충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제니스의 최근 품질 논란으로 인하여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가운데 과연 테슬라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아니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죠. 일본 미쓰비시사에서 파워트레인을 받아와 차를 팔고 결국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생산하기까지 현대가 걸어온 길은 분명 세계 자동차 업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혁신과 빠른 변화의 타이밍을 잡지 못한 채 부동산 신경을 썼고, 신인 강자로 떠오른 테슬라에 의하여 전기차 시장마저도 다시 또 패스트 팔로워를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이 드네요. 또한 현대차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국민들이 애국심으로 팔아준 소비력 또한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고, 정권 또한 밀어줘서 이렇게 독과점 아닌 독과점, 거의 반독과점도 아니고 완전한 독과점이죠. 이런 형식과 이런 현재까지 위치해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가운데 번개도 치고 날씨가 많이
짓궂네요. 태풍도 올라오고 있으니 다들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